자, 문제 14번 이어가겠습니다. 1옴메타와 같은 것은, 자, 1옴메타, 옴메타는 고유 저항이라는 겁니다. 고유 저항. 자, 주로 로우라는 기호를 쓰고 로우라고 있습니다. 옴메타 단위도 있고 옴 스퀘어 퍼 메타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물체의 뭐 단위 길이 메타겠죠. 그리고 단위 면적 이런 것들 뭐 스퀘어 제곱 이런 것들을 가진 도체의 그 재료 특성인 전기 저항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뭐 고유 저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단위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처럼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게 1옴메타는 같은 게 10의 6성의 옴 스퀘어 퍼 메타랑 같은 단위가 됩니다. 자, 뭐 외우시면 되는데 뭐 나온 김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단위 환산을 뭐 센치를 메타로 바꾼다, 뭐 센치 제곱을 메타 제곱을 바꾼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뭐 그걸 안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을 쓰면 풀어서 쓰면 옴 스퀘어 퍼 메타죠. 이 단위가 이 단위로 변환될 때 어떻게 변환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옴 그대로 일단 있고 미리를 1mm죠. 1mm. 1mm는 1000분의 1m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m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달리 쓰면 1000분의 1m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00분의 1을 달리 쓰면 5옴에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입니다. 이것 전체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달리 쓰면 옴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너스 3성의 제곱은 곱하기 2대에서 마이너스 6성 됩니다. 메타의 제곱에 메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메타 날라가고 이게 날아갈 겁니다. 그럼 뭐 10의 마이너스 6성의 5메타가 되겠죠. 뭐가? 메타의 옴 스퀘어가. 그죠?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게 얼마냐니까 이게 옆으로 넘어가면 10의 마이너스 10의 6성이죠. 마이너스 6성이 넘어가면 6성이 되니까 10의 6성의 옴 스퀘어의 메타는 옴 메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그죠? 단위 환산을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15번 넘어갑니다. 전압 220V, 전류 10A, 역률 0.8인 삼상 전동기 사용 시 소비 전력. 자, 앞서서 문제 우리 전력의 여러 가지 구분할 때 이런 거 있었죠. 피상, 유효, 무효. 그죠? 이분은 개수 K에 VI 바라고 했고 K에 VI 역률 코사인 세타 와트라고 했고 KVI 무효율 사인 세타 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분은 피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얘는 유효 그리고 소비 전력 그리고 뭐 부하 전력을 나타낼 때 이 단위를 쓰더라. 얘는 무효 전력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기기의 뭐 그 용량 그러니까 변압기 발전기 이런 것들의 전원 장치에 용량할 때는 전원은 유효와 무효를 같이 주죠. 그래서 이 단위를 주로 쓰고 소비
부하, 유효 전력은 와트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 전력은 얼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를 하면, 자, P는 개수 K에 VI의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될 겁니다. 개수 K 말씀드렸죠? 전기 방식에 따른 개수 1 아니면 2 아니면 루트 3이더라. 1은 단상 2선, 2는 단상 3선. 다시 보십시오. 2는 단상의 3선씩, 루트 3은 3상의 3선씩일 때 적용되는 거야. 지금은 3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V는 220V, 전류는 10A, 역률은 얘는 100분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들어갑니다. 0.8, 80%란 말이죠. 0.8이 들어간다.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3048이 나옵니다.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래서 3.048 킬로와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약 3kW 해서 답은 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전력의 표현. 벌써 같은 문제가 막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감은 횟수가 10회인 원형 코일에 20A 전류를 흘렸다. 이때 코일 중심의 자기장 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전류와 자객관계, 비오 사바르 암페아의 주의 적분 법칙이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기본 원칙으로 해서 각종 도체에 어느 지점의 자개의 색이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것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각종 통전 도체에서의 자개를 계산하는 것, 그 공식 한번 나열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론식 먼저 있거든요. 앞서서 배웠던 뭐 있었습니까? 비오 사바르 법칙. 그죠? 비오 사바르는 어떤 겁니까? 어떠한 도체에 전류 I 암페아 흐른다. 그럼 각각 이게 전류, 이게 자개. 암페아의 오른나사업체에서 자개가 생기죠. 이때 어떠한 이 지점, 이 점의 자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도선까지 수평거리를 친다. 이때 R메타 떨어져 있다. 자, 이때의 자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 여기 자개, 여기 자개, 여기 자개 합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를 구해서 전부 다 적분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른 미소 거리를 DL이라고 하고 이 미소 거리에서 여기에 접한선 껐습니다.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다. 미소 거리 DL이기 때문에 이분은 미소 자개 DH가 되겠더라. 그죠? 그때 식 DH는 4파이 R 제곱에 I DL에 사인 세타, 자개는 암페어 턴 퍼 메타 단위죠. 이렇게 돼요. 이게 비오사버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했지만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분은 자개의 선적분은 총 전류의 합과 같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직선도체에 I 암페아가 흐른다. 암페아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 자개, 이러한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자개의 선적분은 여기에 흐르는 총 전류와 같다라고 하는 게 암페아의 주의 적분 법칙입니다. 주로 나오는 문제는 전류는 곧 자개를 만든다. 그죠? 이런 것들, 문제 응급되는 것들.
자, 그리고 시험에 지금의 문제와 같이 각종 통전 도체에서 거리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 도체 모양에 따라 자개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금방 암페어의 주의적 분점처럼 직선 도체 I 암페어 흐릅니다. 이때 자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거리 R메타 떨어진 이 점의 자개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점의 자개 H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2파이 R에 I 암페어 턴 퍼 메타. 그래서 전류 주고 반경 거리 주었을 때 이 점의 H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형 코일이 있더라. 실제로는 이렇게 또 틈이 있어서 이렇게 전류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여기에 I 암페어 흐른다. 이때의 코일의 반경을 A 메타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 점의 H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점의 H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중첩, 여기에 전류의 자개죠. 그죠? 이때 중심의 자개 H는 2A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시겠다. 만약에 N 턴을 감았다. 그 말은 똑같은 방향을 위에 겹쳐서 계속해서 N 턴을 감았다. 그때의 중심의 자개는 2A에 N을 곱한 만큼 됩니다. 이러한 자개가 생기겠다는 거.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환상으로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렸다 이거죠. 이때 중심으로부터 이 코일의 중심까지의 반경을 R 메타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여기 바깥쪽에 자개는 없습니다. 여기 코일이 없는 안쪽에 자개도 없고 오로지 이 코일 내부에만 자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 내부의 자개 H는 2파이 반경 R에 N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더라. 이때 N은 이 코일의 건수 N 턴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한장 직선 솔레노이드죠. 이렇게 직선으로 코일을 한 거. 여기에 전류 I 암페어 흘리고, 그죠? 이때 턴수는 이 길이가 무한장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 1m 내의 턴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N0 턴 퍼 1m당 이게 들어갑니다. 이때의 자개는 여기도 외부는 제로입니다. 제로. 여기도 제로고 오로지 이 내부에만 자개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만. 이때 이 자개 H는 N0에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타입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죠?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갑니다.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원형 코일 말하는 거거든요. 이 A가 10cm이시고 그 다음에 감은 횟수 여기에 계속 감았습니다. 감았어. 위에 겹쳐가지고 N이 10턴을 감았다. 이때 이 원형 코일의 전류는 20A가 충전됐다. 이때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 이 중심의 자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 H는 2A에 N해 감았으면 N을 곱해야 됩니다. 그게 전류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래 되겠네. 자, 우리는 MKS 단위로 하죠. 센치는 메타로 바꿔야 됩니다. 10cm.
100cm가 1m니까 10cm는 0.1m. 턴수는 10턴. 전류는 20A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1000Aton per 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네. 자, 지금의 풀이처럼 저는 끊임없이 이론과 풀이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한번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그때 배웠지요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자기적인 현상, 전기적인 현상 이런 데 주안점을 두시면 문제는 계속 풀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이네요. 자, 진성 반도체인 사족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가의 실리콘 SI죠, 규소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의 기본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P형은 파지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라는 말입니다. 플러스라는 말. 그죠? 극성이 플러스 극성입니다. 자, 이분은 사가인, 좀 전에 얘기했던 규소, 그리고 게르마늄에다가 삼족인 그 붕소, 그 다음에 갈륨이라고 해요. 갈륨. B는 붕소고, B는 붕소, 얘는 갈륨이라고 합니다. 갈륨. 또는 인디움, IN. 인디움을 섞어서 만들더라.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반도체라고 플러스, 파지티브로 해서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많습니다. 많아. 그래서 얘는 전자를 보통 기준에서 말하거든요. 부족 전자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많다. 그래서 마이너스 적거든요. 그래 부족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얘가 숫자가 많아서 전체 극성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로 N형. N은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얘는 긍정적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질 겁니다. 얘 똑같이 사가인, 규소, 게르마늄에다가 이번에는 오가를 집어넣습니다. 오가를. P, 인이죠. 그 다음에 AS, 비소입니다. 비소. 그 다음에 SB, 안티몬이라고 하는 거. 안티몬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됩니다. N형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기준해서 남아서 잉여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으니 극성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N형과 P형의 반도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반도체 사가 실리콘의 N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죠? 인, 비소, 안티몬. 그죠? 보기 4번에 안티몬이 있습니다. 안티몬. 그래서 라라고 하시면 되겠네. 어떻게든 계속 적고 또 반복하고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되면 실력이 많이 업 되겠네요. 지금 처음이라서 기본적인 이론을 그래도 좀 많이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 18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소가 되는 것은, 답은 나인데요. 이 공진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R, L, C
C 직렬로 되어져서 공진이 되었다는 의미. 전체적으로. 자, 회로가 RLC가 직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R, L, C 이렇게 되겠죠. 자, 소자는 R, L, C라고 할 겁니다. R은 옴 단위고 L은 헨리 단위고 C는 페러트 단위죠. 근데 우리는 얘를 임피던스로 취급하면 R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L은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L 되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 되져서 J는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전체 임피던스 Z는 R 더하기 J로 묶어서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공진이라고 하는 말은 공진. 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R을 실수라고 그러죠. J 붙은 놈들을 허수라고 부릅니다. 공진이라고 하는 말은 허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전체 중에 이게 없다 이 말이죠. 허수가 제로면 제로. 그러면 임피던스는 공진이 되면 Z는 R옴만 남습니다. 그 말은 Z가 최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Z가 최소가 되면 우리는 V는 O 법칙에서 IZ, I는 V 나누기 Z, Z가 최소가 되면 I는 최대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렬로 된 회로에 공진이 되면 임피던스는 최소화되고 전류는 최대화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공진 조건은 허수가 제로입니다. 뭐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이 제로라고 그랬죠. 얘 넘깁니다.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 그죠? 주파수를 뽑기 위해서 오메가를 넘기고 L 1이라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 이렇게 되죠. 양변 루트를 씌워야 되겠네. 그러면 오메가 루트 LC분의 1. 루트 1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2파이 F죠. 루트 LC분의 1. 그래서 F 공진을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R 붙입니다. R 붙입니다. 그래서 2파이 넘어가고 루트 LC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것을 공진 주파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 자, 18번 문제를 다시 보면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소가 되는 것은 공진되기 때문에 Z가 최소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더라. 그래서 답은 나번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론적인 배경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 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본파의 3%인 제3고조파, 4%인 제5고조파, 1%인 제7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의 외율은 약 몇 프로인가? 자, 외율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률이란 말입니다. 형태가 왜곡된 거. 자, 이런 것들을 비정현파라고 그럽니다. 파가 비틀린 거. 형태가 왜곡됐다. 외형파라고 합니다. 줄여서 외파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을 외형률, 외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무슨 의미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비정형파, 외형파라고 하는 놈은 DC분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기본파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제2, 제3, 제4 하는 고조파가 포함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 이쁘장하게 가는 것들을 정현파라고 합니다.
이 정형파에 대해서 형태가 왜곡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를 기본파라고 해요. 얘가 정형파 기본파입니다. 거기에 D씨분과 고조파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파형으로 따지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본파가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고조파, 이러한 고조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파와 이 파가 합성이 돼.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얘가 외형, 파, 비정형파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 외율은 이러한 공식을 가집니다. 기본파 시료 값에 대한 전 고조파의 시료값, 이 비율을 외형률이라고 그럽니다. 외형률. 자, 그래서 기본을 배웠으니 풀이를 해보면, 자, 이런 말이죠. 외형률은 기본파의 3%라 했기 때문에 기본파는 1이네 1. 100%니까 1이네요. 거기에 제3, 제4, 제5 고조파니까 제3이 3%라고 그랬죠. 그래서 0.03의 제곱 더하기 0.0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0.01 제일 7고조파 0.01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시료값은 각각 값에 루트 씌운 거죠. 그죠? 전고조 시료파는. 자, 이렇게 하면 0.050099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위로 나타내면 하나, 둘, 5.099 해서 약 5.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답이 나가 되시더라.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앞에서 한 거 이거 있죠.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죠? 아까 한 거. L 헨리이고 전류를 I 암페어 흘렸다.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의 LI 제곱 줄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에 축적되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를 보면 자기 인덕턴스 L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제곱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팁으로 얘기 드리면 A, B, C. A는 BC다. B는 A에 대한 C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B와 A는 서로 위에 있는 관계죠. 그래서 B는 A와 비례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B는 C에 대한 역수죠. 얘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비례라고 하는 말은 A 값이 커지면 B 값도 커지겠죠. 반비례는 C 값이 커지면 B 값이 작아집니다. 그죠? 나누기니까. 분수. 그죠? 상식적으로.